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재밌죠. 훈쌤의 긴급 질문. 사실 뭐 긴급하다고 고3 할 때는 긴급하지. 예, 누구나 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선 긴급합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뭐 훈쌤의 긴급 질문이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그 제목의 낚시성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아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가장 궁금해할 만한 어떠한 선택적 사항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교과 활동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대부분 뭐 잘 마무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진짜 좀 웃긴 말이잖아요. 예? 잘 마무리가 뭔지. 그쵸. 나도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게 잘 건데. 그게 잘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마무리를 하려고 뭘 해야 돼요? 그랬더니 마무리해. 잘 마무리해. 저 이제 뭐 해야 돼요? 난 잘 마무리하고 야구에서 싶어서. 마무리 투수가 나왔는데 저 뭐 해야 돼요? 공 던져 이런 거지. 잘 마무리로 공을 던져.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왜냐면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수시를 대비하고 학종을 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의 마지막 관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어쨌든 올해까지 수능 최저에 대한 어떠한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쓰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연대는 폐지했지만 어쨌든 수능 최저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학생들이 한정된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오늘의 어떠한 핵심적인 주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시간을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어떠한 주제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주제 자체도 저희가 대화를 할 때 비교과 활동 어디까지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비교과 활동에 어떤 시간을 쓸 거냐, 얼마만큼의 시간을 쓸 거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학생에 따라 맞아요. 다르고 처지에 따라 다르지만은 최대한 잘 한번 말씀드려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완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3 학생들한테 그 활동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고 활동에 대해서 방임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있죠. 네, 대부분 많은 경우가 좀 방임하죠. 예. 방임하는 편이죠.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고3까지 활동을 아주 심하게 요구하거나 활동을 하는 것을 장려하는 학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어려울걸요. 일반고들은 대부분 선생님들도 이제 내신 공부에 이렇게 말씀을 다들 내신 하시거든요. 공부하다가 이제 끝내고 예. 정리할 거 정리하고 수능해야지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많죠. 일부 특목고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강하게 활동을 1, 2학년 때까지 했던 활동을 그대로 이어서 하라라는 학교도 있어요. 있긴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어느 학교죠? 뭐 일단 우리가 대입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고입니다. 하나고. 하나로 가는 하나고. 네, 하나로 가는 하나고. 하나고는 두 개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입시에 있어서는 두개로 가지 않고 하나로 가는 하나죠. 네. 오로지 하나로 수시다. 하나로 원래 수시 이거 하나로 되게 좋아해요. 수시 하나로 갑시다 이거지. 거기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3학년 때도 거기는 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학생들 스스로도 자율적으로 그걸 계속 조직해서 하는 모양이에요. 대한민국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를 이해할 때 저는 하나고를 보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고가 예전에 그 5점 한 번만 남기지 않았어도 참 좋은 학교였을 텐데. 그쵸. 모든 학교는 다 5점을 남겨요. 5점을 남기면서 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고는 끝까지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도 1, 2학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활동에 대한 흐름을 갖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담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대로 분명히 내신을 안 챙길 수는 없으니까 내신은 내신대로 챙겨야 되고, 근데 2학년 때보다 내신을 더 챙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부를 더 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 시간을 막 굉장히 늘려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중간중간에 계속 비교과를 뭔가를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학교는 그렇게 간다 치자. 그러면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비교과 못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고는 이를테면 학생들이 전부 다
뭐 비교과 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게다가 뭐 그만큼의 수준이 되는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또 그게 가능하기도 한데 일반고에서 누군가가 뭐 한 전교 한 10등 안에 드는 애가 뭐 나 이제 뭐 활동을 해야겠어.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없어. 뭐 왜 해? 이렇게 되면 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될지도 사실 막막하거든요. 혼자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해야죠. 활동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하나고의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능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내신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잖아요. 똑같이 했죠. 네, 똑같이 했으니까 사실 똑같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특히나 비교과 활동이 이제 닫혀지는 이유가 클로징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수능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수능 공부에 대한 어떠한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고의 태도는 명확한 것 같아요. 수능 정도는 여름부터 혼자 해라. 니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아니, 그렇다고 힘들게 생각해. 우리 학교 정도 애들이 뭐 수능을 뭐 미리 한다고 나오니?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고한 자신만의 가치와 철학이 있는 거고 수능에 대한 자기 완결적 태도가 있어요. 그 학교는. 문제는 상당수의 학교들은 3학년이 됐을 때는 학교가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수능에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3 선생님들도 그래도 수능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배치하고 그리고 애들도 대부분 2학년 1학기 때부터 학종 준비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서 2학년 2학기 때 학종이 완전히 정리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3학년 1학기 때는 논술 아니면은 그 수능이 정시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 3학년 교실의 중심성은 수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과 활동이다라고 하는 여지가 3학년들에게 이제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나고 학생처럼 살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있죠, 분명히. 왜냐면 수능이 안 나와. 맞아요. 수능이 안 나오니 수능이 사실 애들이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3월달 모의고사 지나갔으니까 느낌으로 알아요. 분명히 느꼈을 거거든. 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뭐 수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수시로 진학을 하려는 학생들도 있고 수시가 훨씬 길이 넓으니까. 넓으니까 이제 뭐 입시의 대세는 수시라고 봐야 되니까 수시 진학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은 3학년까지 챙길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들이 본인들이 알아요. 3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해보고 모의고사를 풀고 하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결국은 학종이라든가 어떤 논술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고 다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마 각 학교당 고등학교 3학년 각 학교당 10에서 15% 정도는 사실상 지금 현재에도 3학년 때 비교과 활동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없는 건 분명히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수능 공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담감을 느끼면서 격차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수시의 길이 너무나 넓어지게 되면서 똑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시의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정도 정시 성적으로 갈 정도 되면은 정시 문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시로 가는 게 비슷한 점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시 때 갈 수 있는 대학 자체가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 자체가 이 아이가 수능에 몰입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랑 그냥 유사한 수준의 다르지 대학이에요. 않다. 네,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상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앞에 있는 수시 준비, 학종 준비, 논술 준비에 보다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학생들이 학교 분위기, 그 다음에 딱히 3학년에게 활동을 그렇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개인적 활동에 대한 어떠한 여지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그 우리 훈쌤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때에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저는 여기서 격차가 생긴다는 거. 그렇죠. 맞아요. 3학년 때 생기부에서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격차가 지금까지는 별 의미가 없었지만 그렇죠. 올해, 작년, 맞아요. 재작년서부터 서서히 저는 수시에서의 어떠한 입경률이 갖고 있는 격차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영재고 과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고도 있고 이 학교들은 별 차이 없어. 그냥 활동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목고 중에서도 일부 학교들 활동하고요. 본인들 활동한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전교권 학생들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활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5,000명에서 8,000명 정도는 3학년 때에도 자신의 활동을 저는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분명히 격차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행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극장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앞에 앞에 사람이 일어나면은 아니 안 보이니까 어쩌겠어요. 뒤에 사람도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이래서 금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선행학습을 하면 100명 중 2사람만 선행학습을 해도 나머지 98명이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사실상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어떤 비교과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은 활동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죠. 바뀌게 될 거예요. 예. 그 고교학점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방송은 오히려 1, 2학년들과 중학교 청취자분들에게 훨씬 더 시사점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1학년 지금까지 어떤 패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마무리. 그렇죠. 마무리.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대충 탐구 보고서 몇 개만 쓰고 끝.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3학년 1학기까지도 연장되는 형태의 어떤 자기만의 특색 있는 활동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소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맞아요. 네, 이런 어떠한 흐름이 결국은 여름방학 때까지 활동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자소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점점점 양자 선택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수시랑 정시를 뭐 합친다는 논의도 나오고 뭐 수시랑 정시랑 떨어져 있는 게 맞다는 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3학년 때 수시가 그러니까 2학년 말에 수시 쪽의 준비가 멈춘다는 생각은 이제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상위권 저는 이제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위권 학생 그리고 학종에 대한 명확한 니즈와 의지가 있는 학생 이제 한번 승부 볼 만한 학생 이런 학생들은 저는 활동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한 형태의 2학년 때의 어떤 마무리 정도가 아니라 뭐 새로운 형태의 신규 프로젝트도 새롭게 한번 벌려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그 차이가 올해 수시 학종에서의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하나의 경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과에 예를 들어서 지원서가 10장이 들어왔어. 10장이 딱 들어왔는데 이 애는 1, 2학년 때 좀 하고 3학년 때 안 했어. 그렇죠. 마무리 짓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얘는 계속 지금 이 순간까지도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럼 당연히 이 애가 조금 더 우수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런 행동을 하는 애가 생기면 걔를 뽑게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가 다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극장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상위권과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학종 준비에 있어서는 올해서부터는 저는 3학년 학생들에게도 활동을 요구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그러니까 하고 이게 있어요. 자소서를 나중에 이제 쓰게 되면은 자소서에서 딱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자소서가 2학년까지 2학년의 활동을 위주로 해서 자소서가 완성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쓸 때 항상 애들이 고민하는 게 3학년 때 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학년 때는 사실 활동이 들어가 있어도 꾸며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끝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 경우에 학생들이 이거를 자소서에 넣는 게 꺼려지는 거야. 내가 잘 안 했거든.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서 했던 활동으로 2학년 2학기 정도에 했던 활동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거기다 붙이는 방식으로 자소서를 보통은 만들어내는데 이게 3학년 때 게 만약에 마지막으로 붙고 1, 2학년 때 거를 거기다가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쓸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당연히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1학년 때 그 2학년 때 별을 키웠어요. 뭘 키워요? 벼. 아, 별을 키웠어. 별 스타를 키웠다고? 별을 키웠어 학교에서 막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 별을 키웠어. 그래서 막 별을 한번 재배해보고 막 그 활동을 해서 내용을 했어 막. 아우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 우리 학교에서 예전에 벼 키웠거든. 뭐 농업이야. 여기 농업이야. 우리 중학교 때 선택 과목 농업. 저는 그 어떤 학생한테 지금 별을 키우라고 하고. 진짜요? 그래서 별을 키웠어. 이 아이가 별을 막 키웠어. 막 하면서 그러면 별을 키운다는 게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매일매일 거의 이 아이가 1년간
신경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은 매일 신경을 써야 되니까. 지속성을 가졌어. 그래서 이걸 갖고 2학년 때 마무리를 지어. 그러면 대략 이 실험을 마무리를 짓고 3학년 때는 이걸 토대로 데이터 통계를 내서 뭐 논문 좀 찾아보고 마무리 짓는 수준이에요.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렇죠. 지금까지의 과정이 마무리 짓는 수준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보리를 심어? 아니죠. 한 번 또 심어. 지난번에 직파로 심었으면 이번에 이양법으로 심어. 아니 비교를 해서 심어. 그래서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2학년 때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3학년 때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같이 비교 연구를 하는 이런 학생들이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은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과연 누가 이러한 이중적인 부담과 고민을 부여 안으면서도 자신의 어떠한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요. 애들 보면 안타깝죠. 수능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내신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른 수건을 짜도 물이 나오듯이. 이 쥐어 짜면은 이게 또 나와요, 애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안타깝지만 과도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수능은 사실 정리하면은 간단하거든요. 수능을 딱 포기하고 이제 정리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신 대비, 수능 대비, 비교과 대비 해야 되는데 누구는 비교과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걸 경쟁하는 이 영역에서도 나도 3학년 때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상위는 저는 한 표. 굳이 선택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된다면은 저는 최상위 학생들은 올해에는 네가 정말로 주요 대학에 네가 원하는 학과에 전공적 합성을 매개로 한 그런 형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을 하고 싶다면 3학년 때도 활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제안을 해줘요, 학생들에게. 특히나 이제 서울대 직윤을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 아마 올해 분명한 격차가 나올 거예요. 서울대 직윤은 제가 예상하는 걸로는 올해 서울대 직윤의 합격과 불합격의 상당한 격차는 3학년 때도 이 아이가 활동을 이어갔느냐 이어가지 않았느냐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학생들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직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직윤은. 그러면 다른 쪽은? 네, 다른 쪽은 조금 그러니까 활동을 이어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게 이제 그 결정적인 어느 정도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직윤에서는 힘을 많이 발휘할 요소가 좀 크다고 보고 일반 전형은 저는 약간 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러면은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일반 전형이 됐든 아니면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의 대학 정도 되는 학교들에서는 그러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 비교과 쪽은 어쨌든 그냥 일단 거의 손 놓다시피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니고 이제 비교 예를 들면은 요소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내신의 비중이 좀 큰데 비교과로 그걸 커버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봤을 때 내신 등급이 조금 높은 게 비교과 커버보다 좀 셀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애들한테 내신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내신 성적이 올라가냐는 거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서 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3학년 1학기 내신은 너무 중요해요. 네, 그렇죠. 이건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그건.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내신이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럼 당연히 비교과는 더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의 변수는 항상 계속해서 내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학생들의 생각에는 그거잖아요. 야 조금 더 하면 내신 점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내신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신 점수에다가 지금까지도 노력을 충분히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왔으니까 3학년 때도 그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비교과 쪽에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게 맞을 건지 저는 이게 너무 결정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학생이 있었을 때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직윤을 못 받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학생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직윤을 받는 거니 3학년 1학기 내신에 네 인생을 걸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 학생이 사실 인생을 걸어서 1.0이라는 위대한 성적을 받고 직윤을 쟁취한 케이스가 있죠. 이런 거는 내신이 그 아이의 인생을 그렇죠. 결정하는 거죠. 학교에서 직윤을 따내는 그렇죠. 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진행자분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급간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신에 있는 거. 그럼 일정 급간에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0.1점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할 수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뭐 서울대 그러면은 한 1.4 정도 맞았다 일반고에서 그러면 그걸 1.2나 1.0으로 올리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는 그렇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저 지금 딱 원하는 대답을 네. 해주시고 1.4거든. 전혀 상관없어요. 1.4인데 무슨 서울대 다 봐요. 아니 저 이제 학생들 중에 자기 전설적인 선배가 있다고 1.0 몇을 맞았다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생기부 받은 학생이 있는데 걔가 1.45인가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야, 1.0이 맞은 선배랑 학교에서 만나서 얘기하라고 뭘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아니지. 1.0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1.0이 제일 쉬워. 그렇지. 비교과 내고 나는 이게 힘들었다. 제일 이렇게 쉬웠거든. 얘기하지. 각자 재능이 틀려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있어요. 내신에 있어서 이건 물론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의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활동을 했어. 이 아이가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요. 이 아이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 해서 비교과 경제활동에 대한 활동들을 쭉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쭉 진행을 할 거야. 이번에 이제 진행을 쭉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3학년 1학기 내신에 예를 들어서 수학에 확통이 있어. 아니면 수학에 미적이 있어. 문과 미적이 있어.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본인이 성적이 좀 안 나와요. 수학이 특히 자신이 없어, 이 아이가. 그래서 늘 평소에 2등급을 받았어. 물론 전체 평점은 되게 좋지만 수학은 항상 2등급이었어. 근데 얘가 뭐 전교 예를 들어서 뭐 2, 3등을 하는 아이야. 그러면 저는 이 케이스의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과보다는 확률 통계나 미적분 1등급이 더 확실한 비교과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네가 확통이나 미적을 1등급을 못 받을 것 같으면 활동을 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당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교과 내신 성적이 자신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비교과 포기하고 해당 교과 내신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단서 조항을 최상이라고 단 이유가 그렇죠. 대부분의 애들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비교과를 못하고 해당 전공 분야의 내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케이스가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싶어. 사회복지 봉사를 엄청 많이 했어.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활동도 무지하게 많이 했어. 근데 3학년 1학기 교과 내신에 사회문화가 있고 3학년 1학기 교과 내신에 확률 통계가 있네. 그럼 내가 이 두 개만큼은 내가 최대한 높은 성적을 받아내야만이 그게 이제까지 내 활동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내신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는 학생 같으면은 비교과를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면 안 돼요. 이걸 해야지, 이거를. 이 성적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최상위에 한정되고 서울대 지균에 한정되고 하나고와 비견되는 학생들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그랬어요. 미리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머지 대부분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조차도 기본적으로 해당 교과 내신이 3학년 1학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신에 대한 어떠한 집중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는 대단히 클 거다. 그런데 구간에 대한 내신에 대한 구간을 해결하면서 그 해당 교과 과목이 만약에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저는 비교과 활동을 이 학생들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다만 해당 내신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해당 내신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 사회복지 보낼 때 이건 수학을 거의 포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그 애가 뭐 5등급, 4등급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의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3등급을 받아보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 확통이 3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학생은 나머지 활동을 이어갔어요.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시너지가 있으니까는 그 학생보다 평점이 2점이 높은 학생이 이 학생이 지원한 대학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오히려 평점 2점은 엄청 극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한 급간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 그 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 이 학생을 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각각의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는 지겠지만 그러나 아마 3학년 1학기 때는 전공을 부각시킬 만한 교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는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공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저 지금 약간 새로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전 항상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니까. 우리가 교과 비교과를 나누잖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 전공의 내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의 교과 과목의 내신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딱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의 수시 시스템에서 교과와 비교과를 구분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걸 개념을 조금 다르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과 비교과 그럼 나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활동, 그냥 전체가 하나의 활동 이렇게 하고 교과의 내용은 이론의 바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거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내신, 그러니까 내가 이론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이론을 채워야 되는 거고 그 이론을 충분히 발휘할 만한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활동을 채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간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보통 그런 식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바라보는 편이 훨씬 더 이해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활동이 있잖아요. 이제 수시를 계속 해야 되는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3학년 때 교과 해당 전공 교과가 있으면 관련된 해당 전공 교과 활동 속에서 표현되는 것, 다시 말해서 세특에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가져와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활동을 대략 이제 동아리나 이런 쪽 활동들은 그냥 대략 마무리를 짓죠. 빨리 마무리를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실질적인 무게중심은 1, 2학년 때 활동의 무게중심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을 오히려 해당 전공 교과의 세특에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위권 학생,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적용사항이 있을 수 있는 요소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자소서를 제가 잠깐 다시 떠올려 보니까 자소서가 항상 그 맨 처음에 앞에 1번에 들어가는 교과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교과를 너무 교과로만 생각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가 어떤 다른 것의 이론적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3학년 때 활동이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3학년 때 활동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의 질문에 대해서도 3학년 때 활동이 아니라 교과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쪽에서 내신을 확실하게 잡아나가는 과정을 자소서에서 서술할 수 있으면 그것도 역시 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멋지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케이스들로 넘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서울대,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학종의 전공 적합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계속 몇 년 동안 지난 5년간 보여주는 성대 이런 어떤 대학들의 입시적인 모습으로 보면 여기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조금. 네, 어떤 이런 요소들 속에서 봤을 때 이제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추세에 대한 예측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가 강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어떠한 그 예측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교과가 연결성이 되게 많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중상위권 학생들은.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사실상 현실 속에서 마무리 짓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게 많아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등급을 예를 들어서 이게 3등급 학생이 1등급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한계의 극한을 한번 이 케이스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나요? 3등급 학생이 1등급을 받는 게? 막 그냥 뭐 학원 뭐 2개도 다니고 막 개인과외도 하고 뭐 계속 그냥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의외로 만드는 애가 있어요. 아니면은 2등급까지 올라가죠. 훈쌤도 지금까지 역대 한 명 봤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네. 예. 네, 저도 한 명 봤어요. 3에서 1로는 어렵고요. 2 정도. 그러니까 한 등급을 올리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압도적으로 가로 팍 올라가진 못해요. 그러니까는 등급 하나 정도? 그러니까 저 이런 점수 처음 맞아봤어요. 요런 거 정도 하나가 딱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학생의 학생부를 제가 이렇게 보고 이제 2점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성균관대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네가 성균관대 가고 싶니? 그래서 방법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물리 2를 1등급을 받아와. 그러면은 될지도 몰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가 중간고사 때는 정말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물리 2에서.
기말을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느낌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가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학년 때 해당 전공 교과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뭐 완쌤 아까 말씀하시던 거. 네, 그거는 좀 뭐 다른 거라서. 예. 왜요? 괜찮아요. 아니 저는 성대는 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학교라고. 성대. 성대는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성대를 이제 저기로 본 거예요. 이공계. 예, 이공계를 정확하게. 공대 쪽이나 이런 쪽 특정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성대를 얘기할 때는 학부모님이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성대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과들, 제가 서울대, 연대 다음에 성대를 얘기했다는 성대의 모든 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성대가 밀고 있는 과들, 고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고대도 얘기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이게 이제 혹시 얘기하면은 뭐 대학 레벨처럼 얘기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대학마다 조금 중요시하는 스펙들이 좀 중요시하는 스펙이 있으니까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스펙이 있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근데 왠지 맞는 것 같은 느낌. 뭐가 아니 순서가 순서가? 왠지 맞을 것 같은 느낌 막 들어. 이게 여담인데 요즘 그 학생들 상담해 보면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확실하게 성대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딱 올라갔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스카이 다음에 딱 다 성대예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이제 부정 못해. 서성한이라고 이제 그게 애들이 그쵸, 생각을 안 맞아요. 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학생들은 확실하게 그냥 딱 성대인 맞아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게 로스쿨의 숫자와 이 성대가 고대 잡아먹는 거 아닌가 싶은데 참. 근데 애들 중에는 진짜로 삼성이 잡겠죠. 삼성이 잡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진짜? 같긴 해요. 근데 삼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는 이코를 삼성으로 이해하면서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삼성인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대 같은 경우가 뭐 완벽히 의대에서 성대 의대랑 고대 의대를 비교할 때 누가 고대 의대를 가요? 성대 의대를 가요. 그건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어떤 게 하나가 확실하게 뭔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대학의 순위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분화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좋게 생각을 해야죠. 그치, 좋게 생각하면 분화되는 건데 나쁘게 생각하면 이게 돈 맛을 날아가는 느낌이라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에서 특정한 어떤 학과들, 그러니까 성대가 이제 밀고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대가 밀고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영향을 많이 보는 것들은 분명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왜냐면 이제 자기들은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과만큼은 우리가 이런 어떠한 느낌으로 딱 접근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어차피 최상위니까 최상위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저 근데 말씀드린 도중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구독자가 2,992분이네요. 오, 좀 있으면 이제 3,000명 되네요. 3,000명이 된 게 8분이 남으셨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8분에게 제가 감사드릴게요. 3,000명 감사합니다. 구독도 해주세요. 저희가 처음으로 30고지를 뚫고 나니까 이제 50도 쉽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아니 사피엔스가 50개 넘어가서 하트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그런 얘기지만 우리 월이랑 같이 세트로 가신 것 같아. 그지. 누를 때 같이 입은 꼭 눌러주자. 얘네들이 맞아. 하트를 좋아하는지 이제 알았다. 우리 뭐 완전 그러니까 좋아하죠. 약간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이빨이 30개가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눌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거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걸 한번 안 이제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독을 한번 해서 이제 그게 티핑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30분 그냥 깔고 갈 수 있는 이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3,000 되는데 뭐 이벤트 안 하세요? 이벤트 한번 할까요? 한번 지금 구독자 빨리 3,000인데 한번 정하세요. 이벤트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00 이벤트 뭘로 할까요? 책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 걸고 이렇게 뭔가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랜덤으로 들어가지고. 저희가 뭐 책, 뭐 저희랑 뭐 제휴를 맺은 출판사도 있는데 그 책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문법, 국어 문법에 관련된 책도 보내드릴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진행했었던 수요 독서 모임에서 진행했었던 단행본 책, 단행본 책 중에서 우리 훈쌤 사인 있는 책. 그건 아니야. 그쵸? 훈쌤 사인 있는 책 있어요. 훈쌤 책. 그건 아니야. 40대 이걸로 새 책으로 아니 하고 그러지 말고 훈쌤이 읽은 책. 번역하신 책. 번역하신 책. 번역하신 그거- 책 하면 저기 다시 구독자 줄어요. 구독자 줄어.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3,000번째 구독했던 분? 그걸 알 수가 없잖아. 그게 알 수 있어요? 뭐, 없나요? 그러니까 뭔가 없다. 방식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벤트는 생각해 이벤트를 생각해서 다음 주쯤에 한번 말씀을 삼천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네, 3천 이벤트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게 갑자기- 보니까 이 구독자가 갑자기 막 늘진 않아. 예. 그냥 이게 제가 2,99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거의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그 항상 이렇게 하트 20에서 이게 계속 그 고지를 못 넘고 계속 그 박스권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트 눌러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30에서 50 지금 가잖아요. 이제 네. 구독도 구독해주세요 하면은 금방 3,000 이제 넘어가고. 예. 그래요? 그렇죠. 그랬나? 아, 그래 한번 해보죠. 우리. 30 저희가 30만 하트 30만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데 50이 됐잖아요. 그치. 예. 정말 뭐, 완전 난 15개, 나 15개 얘기했잖아. 제가 15개. 내가 20개 했다가 너무 과하게 쓴 것 같다. 15개만 줘도 감사하겠다 했는데 이제 50개가 됐잖아요. 50 뭐 이렇게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준비한 것도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뭐 그 봉사위에서 그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지금 기획 단계라 말씀 못 드리는데 전국 단위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적당한 봉사를 찾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요소를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점점 저희는 뭐 일단은 끝까지 갑니다. 저희가 한번 여기 한번 우리가 끝까지 한번 내가 가볼 생각이에요. 뭐 저희가. 좀 엉뚱한 얘기인데 저희 구독자 이제 3,000 되면 5,000 금방 될 것 같거든요. 예. 구독자 5,000 되고 그러면은 진행자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뭐 5,000 기념 뭐 3,000배 라이브 이런 거. 죽이려고? 감사 인사에서 뭐 3,000배 라이브 이런 거. 108배. 108배. 3,000배. 그러니까 원래 절로 운동하는 분들이 있다고 아니 해요. 이거 약간 뭔가 먹방 느낌인데? 그러면 제가 폭발할 것 같아요. 저희가 구독자 5,000 되면은 3,000배는 좀 아니 3,000배 하면 이거 뭐 한 10만 간다. 왜? 마라톤을 뛰라고 그러지. 이 마라톤. 미친놈이 하나 있어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3,000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3,000배. 좋다. 라이브 유튜브. 이상한 거 걸지 마. 큰일 나. 하지 마세요. 네, 자, 어쨌든 내용입니다. 까먹었어요.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다 한 거 아니야? 네. 아, 방송이요? 아, 그래서 지금 대충 그렇죠? 얘기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아, 그러셨구나.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활동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다 보면 사실 2학년 때 쓰다가 더 쓸 게 없어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로드맵을 짠 다음에 하나 남겨놔요. 3학년 이렇게 다 쓰려고. 로드맵도 짜시는구나. 꽤 짜줘야 돼요. 애들 설계는 설계가 해줘야 요즘에 돼요. 아이템을 뭔가 하나 남겨놔요. 그냥 3학년 때까지 약간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탐구 보고서로 마무리를 짓죠. 학생들이. 3학년 때는 이제 보통 보고서를 마무리를 짓는데 그 보고서가 조금은 이제 그 데이터 통계 증명성을 갖고 있는 보고서를 쓰면은 훨씬 더 좋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청취자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은 가능하면은 데이터적 증명성을 할 수 있는 요소, 수학과 결합한다거나 과학 실험과 결합한다거나 아니면은 인문사회 같은 경우 독서와 결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외부 논문에 대한 어떤 번역과 결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대학의 예비 새내기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사실은 되게 진화하고 있어요. 입시 자체가. 그리고 안정적으로 접어들었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학종이. 이렇게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고 댓글이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 부분 안정기에 어느 정도 접어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느낌을 최근에 굉장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황해하는 사람, 학생과 학부모가 현저히 줄었어요. 뭔가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이 시기에 뭐 이거 하면 이거 되죠라고 딱 물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마들이 뭔가 감을 잡기 시작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불만들이 생기지 맞아요. 않거든요. 네. 왜냐면 주변 엄마들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고 또 본인들이 또 알려주거든요. 끝난 다음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로 최근에 조금 업그레이드돼서 마무리 짓는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자소서도 쓸 게 많거든요. 증명성을 갖고 하다 보면 한계가 부딪히게 되는 거고 그 한계적인 요소를 갖다는 것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잠시나마 또 상상해보고 예측해보니 즐거웠네요.
그리고 그 후원해주신 거는 저희는 언제나 잘 모아서 그 기부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10만 원 기부해주신 분이 있으셔서 예전에였죠. 그래서 그때 그걸로는 뭐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저소득층 학생들 책을 사가지고 그 액수에 좀 더 보태가지고 저희가 그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기부를 했어요, 그 책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번에도 좋은 곳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잘 감사해 받았고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는데 저희도 좀 기여해야 되는 거니까 소중한 돈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럼 요 정도 또 마무리 짓는 걸로 할까요? 네. 예,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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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